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경우, 요즘 관세 전쟁으로 중국, 유럽도 돈을 더 찍어내겠다고 하고 있고, 트럼프 역시도 항상 그러죠. 금리 낮춰라고, 돈 찍어내라고. 그래요. 뭐 돈 찍어내서 다 잘 살고 부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돈을 막 찍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베네수엘라,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에 옛날에 무슨 그런 국가에서 콩고인가?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낸 곳? 돈을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없어지고, 만약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재껴야 돼요.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니까, 휴지 가격 마냥, 휴지 가격처럼. 그래서 결국 왜 이렇게 국가들이, 지도자들이 중국이고 유럽이고 미국이고 관세 전쟁 한다 하면서 이자를 낮추고 돈을 푸냐, 돈을 더 찍어내냐, 시중에 있는 돈을 더 서서히 희석시키고 가치를 없애는 거죠. 관세 정책, 인플레이션. 근데 중요한 거는 국가가 아니라,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 개인인데 어떻게 하면 돈을 지킬까?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영끝 쪽이 많잖아요. 부동산에 투자하고 집 한 채 제대로 된 핵심 자리에 사야 된다. 맞는 말이죠. 부동산도 가격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면 어떡하냐? 부동산 가격이 1억에서 10억이 됐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그런데 계란 한 판 가격이 5,000원에서 5만원이 된 거예요. 계란 30개 한 판 가격이 5,000원, 6,000원. 요즘 한 8,000원 하나? 어쨌든 계란 한 판 가격이 5만원, 햇반 하나 가격이 8, 9,000원. 1인분 햇반 하나 가격. 참치 200g짜리 하나가 지금 싼 게 1,100원인데 10배 오른다 봐야죠. 집값이 10배 올랐으니까. 만원. 쌀값 20kg 5만원짜리 가격이 50만원. 집은 1억에서 10억 올랐는데 그 물가는 안 오를 거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부자가 된 거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장난을 치는 거죠. 사람들한테, 야, 너 집 1억에서 10억 됐다, 너 부자야. 그래 놓고는 돈을 막 풀어 제끼는 거예요. 돈을 막 푼다 해서 1억짜리 집이 10억이 됐는데, 1억짜리니까 10억 된데 또 전문가들은 나와서 이 자리가 뭐 GTX가 들어오고 이제 뭐 핵심 자리가 되고 여기가 또 상권이 좋고, 오른 다음에 이유는 아무나 갖다 붙일 수 있어. 그거는 초등학생도 알고, 갓 태어난 애도 오른 다음에 이유로 갖다 붙인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1억짜리 집이 10억 된과 동시에 계란 한 판 5,000원짜리가 5만원이 돼. 라면 1,000원짜리가 만원이 돼. 1인분 한 봉. 그것도 뭐가 있습니까? 맥도날드 뭐 빅맥 세트 하나가 뭐 5,000원 정도인데 5만원. 맥도날드는 그래도 좀 잘 돼 있으니까 한 3만원. 아니면 3만원에 부피를 반으로 줄여버리면 되고, 아니면 소고기 패티를 비싼 재료, 원자재를 쫙쫙 줄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장난질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면 결국은 사람들은 월급을 받아서 자기가 산 집에 대한 은행이 이자를 내면 이득이죠. 왜냐면 돈이 똥값이 됐으니까 이자 내는 게 아주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면 사람들이 월급을 받자마자 그 돈을, 은행에 돈을 못 갚아요. 왜 못 갚냐? 당장 먹거리 사야 되거든. 슈퍼 가서 먹을 거. 그리고 관리비가 엄청 올랐을 거거든. 관리비 당연히 오르겠죠. 왜냐면 거기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인건비는 인플레이션에 상응해서 바짝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전기, 그 다음 세금. 이때 무서운 게 세금. 국가가 세금을 미친 듯이 또 빨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서 이제 대출 이자 편하게 갚아야지 뭐 똥값 됐으니까 하면서 내려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먹거리, 월세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기 전에 이미 먹거리랑 기본 공과금에서 돈이 다 날아간다 그런 거야. 왜냐면 수도, 가스, 휘발유 값이 더 오르죠. 더 올라. 10배, 20배.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연끌 쪽처럼 이제 무리한 대출로 이자를 매달 내야 되는데 그 돈으로 딴 거 쓴다고 이미 끝나버려. 그 이자 다 내버리면 자기는 생활을 못해. 죽어. 그게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독일의 전쟁 직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잖아요. 왜냐면 독일이 패전하고 나서 유럽 나라들이 너 전쟁 배상금 돈 내놔라 막 협박하니까 영국이 개빡쳐서 돈을 막 찍어냈거든요. 막 찍어내니까 독일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때. 그래서 독일이 다 망가지고 이제 세계 2차 대전 히틀러가 나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때 독일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족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랑 이제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 집에 형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혼자 사는데 힘들어서 동생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형은 맨날 술만 퍼마셨어. 약간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집에 빈병이 너무 쌓여있던 거예요. 빈병. 근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그 빈병들이 가격이 너무 높아졌어. 그래서 그거 팔아서 오히려 돈을 더 벌었어. 그런 설화가 있을 정도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면 첫째, 부동산 가격 오히려 못 올라요. 이게 1억짜리가 10억이 됐다가 10억짜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됐으니까 더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식료품 가격이 10배에서 100배까지 오르면 집값은 10배에서 100배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라면 가격이 100배가 올랐어. 그럼 집값도 1억짜리가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100억이 못 올라. 그게 문제예요. 왜 못 오르냐? 실제로 사람들이 집을 토해낼 거거든. 아까 말했듯이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대출금 갚으려고 하는 그 돈들이 싹 다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세금, 식료, 먹고 사는 비용, 뭐 난방비 이런 데 다 날라갔거든요. 왜냐면 그 가격도 이미 10배로 다 올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을 토해내고 매물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매물이 많이 나면 국가가 무너지잖아요. 부동산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잖아요. 은행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업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죠. 큰 대기업들한테 뭐 이자가 거의 무이자에 가깝게 해서 그 집을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임대 사업을 하죠. 그래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한테 살게 하고, 그리고 집에 대한 집주인은 뭐 큰 대기업이 주식회사가 가져가고 대신에 월세처럼 그 기업한테 돈을 내야겠죠. 그리고 그 기업에서는 그 집에 있는 전등 하나, 뭐 흠집 하나 이런 것도 다 대기업 직원들이 와서 고쳐주겠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시스템이 기존에는 입주민 대표가 이제 관리소장을 채용해서 관리소장이 일을 하고 입주민 대표가 그 관리소장을 감시하는 체제가 아니라 대기업이 헐값에 모든 부동산을 통째로 다 사들인 다음에 대기업 자체에서 회사 직원이 일일이 그 집이 그 회사 소유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시스템, 호텔처럼 항상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월세처럼 돈을 받겠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구독 경제를 일으키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남으로써 그걸 가능하겠죠. 왜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면 사람들이 뭐 집값은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2%씩 조금씩 오르니까 집을 가지고 있고 이자 내고 있으면 집이 조금씩 오르는 건 맞아요. 근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쌀값이랑 휘발유값, 식자재, 전기료 이런 게 다 올라버리면 집이 무너져 버려요. 집이 무너지고 그 집은 대기업들이 다 수탈해가고. 그러면 첫째, 하이퍼 인플레이션, 돈을 막 풀어서 집을 산다. 그렇지만 그 집이 쌀값이 100배 오를 때, 금값이 100배 오를 때, 은값이 100배, 1000배 오를 때
비트코인 값이 100배, 1000배 오를 때 집값은 10배 오르고 그 이상은 못 오른다. 그러니까 그 덩어리는 큰 덩어리는 그렇게 오를 수가 없다. 둘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당장 뭘 사재껴야 돼요. 기본적으로 먹을 거.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제일 무서운 게 항상 국가예요. 국가. 세금. 자동차 갖고 있으면 자동차세. 그리고 휘발유 세금. 그러니까 모든 공과금이 다 올라버려요. 아파트 관리비, 인건비부터 이미 올라서 모든 인플레이션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전기, 석유, 전기가 올라버리면 전기랑 석유가 올라버리면 다 올라버린다.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 왜냐? 아무리 석유를 많이 찍었는데도 그만큼 돈을 풀어버리면 돈값이 똥값이 되니까. 그렇다고 월급이 그렇게 인플레이션만큼 일어나서 10배, 100배로 월급이 올라가냐? 그건 못해 또. 왜냐? 그렇게 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니까 회사는 자연적으로 물건값을 10배에서 100배 올렸다 한들 안 팔리거든. 그럼 오히려 사람들 잘라야 돼.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첫째, 세금을 조심해야 돼요. 무리하게 내가 갖고 있는 세금에서 돈 나갈 거 다 막아야 돼. 국가가 제일 무서워요. 원래 국가가 깡패야. 국가가 원래 탄생부터 깡패예요. 관리해주면서 삥 뜯는 거, 시장에서 건달이들이 치안 관리해준다면서 삥 뜯잖아요. 그게 국가의 탄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사회가 위기가 오면 오히려 깡패가 더 무서워요. 국가, 세금. 그리고 둘째는 무리한 부동산에 대한 무리한 담보대출. 왜냐면 그거에 이자를 갚아서 돈이 똥값이 되니까 이자 갚는 게 편할 줄 알지만 오히려 식료품이랑 기타 내가 써야 될 기본적인 돈 자체가 다 올라보니까 그거 자체를 못 내. 그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와서 야 1억짜리 집이 10억 됐다 팔아야지 하면서 다 매물로 던지는 순간 아무도 안 사고 폭락이 되고, 폭락이 되는 순간 국가에서 다시 관리해서 이거를 대기업, 국가가 깡패라고 했잖아요. 국가가 양아치, 돈 많은 친구로 불러서 그거를 다 수탈하게 한 다음에 일반 보통 돈이 별로 없다? 이런 사람들을 다 수탈해 간다고. 둘째, 무리한 부동산 대출. 그런 거 위험하다.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없고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왠지 지금 관세 전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한번 뒤집을 것 같아요. 한번 뒤집어서 뭔가 이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바꿀 것 같아요. 잘 돼서 전자화폐 쪽으로 넘어가면 좋고, 근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 부모 세대는 겪었잖아요. IMF 때 혼돈의 시대였잖아요. 그때도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듯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저러의 기회가 또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